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물의 의미와 기운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전통과 철학을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이것들은 친구, 가족, 동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우정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선물들이 단순한 물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선물은 그 자체로 사랑, 존경, 그리고 감사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풍부한 문화와 전통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양에서는 연인 사이에 신발을 선물하면 안 된다는 속설이 있는데 이는 신발을 선물하면 상대방이 떠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신발이 이동을 상징하기 때문에 연인이 당신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릴 것이라는 불길한 예상을 낳게 됩니다. 우리 동양 문화에서도 이와 비슷한 속설들이 많이 존재하며 이런 이야기들은 선물에 담긴 의미와 그 뒤의 사람들의 신념과 가치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절대 함부로 남에게 주지 말아야 할 물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명예를 상징하는 선물은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선물들은 받는 이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을 주거나 받을 때는 항상 그 뒤에 있는 의미와 문화를 이해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매우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며 그 안에는 깊은 의미와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 존중과 사랑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선물에 담긴 의미와 기운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선물을 주고받음으로써 서로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사회적인 유대를 형성하며 상호 간의 존중과 애정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주의해야 할 선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물들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합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먼저 절대로 가볍게 주어서는 안 되는 물건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모자입니다. 모자는 단순히 머리를 덮는 물건이 아니라 개인의 명예와 지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이와 같이 풍수학의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 중 하나로 특히 500원 동전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시대에서는 결코 자신의 갓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일이 없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갓이 자신의 명예를 대표하는 아이템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모 역시 관직에 따라 착용 방식이나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경국대전, 고려시대의 법전에 따르면 모든 사모는 관직에 따라 모양과 스타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는 풍수학적으로 볼 때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상징하는 아이템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관념은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식물. 식물은 가정의 화목을 상징하며 따뜻한 가정의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집에서 기르는 나무나 식물을 식구라고 불렀던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란다에 500원 동전을 놓는 것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이것은 그들이 식물을 단순히 장식이나 무생물로 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식물은 가정의 일원과도 같은 존재였으며 이는 우리가 식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직접 돌보고 키운 식물은 이미 여러분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가족처럼 여겨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식물은 그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가져다준 행복과 만족감 등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식물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주면 가정의 화목운이 깨질 수 있으며 심지어는 당신의 가정 내에서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오래된 가구에 대해. 가구는 우리 집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풍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래된 가구를 타인에게 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가정의 분가를 의미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한번 가구를 집안에 들여놓으면 그 가구를 절대로 바꾸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 가구를 버리는 것조차도 매우 꺼려했습니다. 이는 가구가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서 가정의 일원과도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가구를 처리할 때는 그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네 번째, 지갑. 지갑은 여러분의 재물운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물건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부를 대표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은 주로 종이나 비단으로 만든 지갑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지갑에 개인적인 문양이나 글을 새겨서 그것이 자신만의 아이템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소유권을 강조하고 재물운을 자신의 것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갑을 남에게 주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운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새 지갑을 선물한다고 해도 받는 사람이 나와 장래를 함께할 사람이거나 같은 경제적인 상황에 있는 부부나 가족이 아니라면 지갑을 선물하는 것은 큰 불예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을 주는 것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5번째, 책. 책은 개인의 학식과 지식을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이며 그의 중요성은 이론적 지식과 실제 경험을 모두 포함하는 풍부한 정보 소스라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500원 동전이라는 것이 오히려 주의를 끌지 않으면서도 책은 단순히 소비용 읽을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각의 식량을 제공하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며 더 나은 이해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반드시 스승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귀한 선물입니다. 또한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친필 서명을 한 책을 선물 받는 것은 그 책이 단순한 글자의 집합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사상과 철학, 그리고 그의 가치관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는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책들은 나의 지식을 전수받을 제자들이나 나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함으로써 이는 곧 지식의 전수가 단순한 정보의 이동이 아니라 문화와 가치관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과정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6번째, 납작한 물건이나 그림, 액자. 가구는 우리 가정의 에너지를 수납하고 있으며 각각의 가구마다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를 임의로 버리게 되면 이러한 행복과 평화가 손상되거나 깨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가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을 적절하게 처리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재활용하는 것을 통해 우리 가정의 행복운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가구를 통해 가정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우리 가정 내에서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납작한 물건이나 그림, 액자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그 안에 특별한 에너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버리면 가정의 운이 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건들을 적절히 관리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7번째, 망자의 물건에 대한 고려. 망자의 물건은 특별한 취급이 필요합니다. 그 원칙은 맑은 날에 이들 물건을 불태워 하늘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존중의 표현이며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위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건들을 가볍게 무시하거나 아무렇게나 집안에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불길한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집안 곳곳에 무심코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망자의 물건은 적절한 방법으로 잘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집안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그저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사랑, 그리고 마음의 의미를 전달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담긴 선물은 단순한 물건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사랑을 중시해야 합니다. 특히 명예를 상징하는 선물은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것은 받는 사람에게 큰 존경과 존중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절대로 함부로 남에게 주지 말아야 할 물건들에 대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선물을 주거나 받을 때 항상 이러한 점을 기억하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선물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물품을 전달하는 것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마음을 전하는 행위와 같아 받는 이에게 기쁨과 행운, 그리고 복을 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물을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줘서는 안 됩니다. 선물은 상대방의 기호를 고려하고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선물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며 그것이 바로 선물의 진정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서는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 꼭 실천하시고 돈 때문에 힘든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재물운도 함께 가져가세요. 선물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소중한 사람에게 행운과 복을 전하는 방법을 실천해보세요. 귀백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행운이 온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영상을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물의 의미와 기운에 대해 깊이 있게 탐색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전통과 철학을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이것들은 친구, 가족, 동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우정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선물들이 단순한 물건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선물은 그 자체로 사랑, 존경, 그리고 감사의 표시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풍부한 문화와 전통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서양에서는 연인 사이에 신발을 선물하면 안 된다는 속설이 있는데 이는 신발을 선물하면 상대방이 떠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신발이 이동을 상징하기 때문에 연인이 당신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버릴 것이라는 불길한 예상을 낳게 됩니다. 우리 동양 문화에서도 이와 비슷한 속설들이 많이 존재하며 이런 이야기들은 선물에 담긴 의미와 그 뒤에 사람들의 신념과 가치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절대 함부로 남에게 주지 말아야 할 물건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명예를 상징하는 선물은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선물들은 받는 이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을 주거나 받을 때는 항상 그 뒤에 있는 의미와 문화를 이해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매우 특별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며 그 안에는 깊은 의미와 정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 존중과 사랑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선물에 담긴 의미와 기운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선물을 주고받음으로써 서로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사회적인 유대를 형성하며 상호 간의 존중과 애정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주의해야 할 선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물들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고려해야 합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전달하는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먼저 절대로 가볍게 주어서는 안 되는 물건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려해야 할 것은 모자입니다. 모자는 단순히 머리를 덮는 물건이 아니라 개인의 명예와 지위를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입니다. 이와 같이 풍수학의 균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소 중 하나로 특히 500원 동전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시대에서는 결코 자신의 갓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일이 없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갓이 자신의 명예를 대표하는 아이템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모 역시 관직에 따라 착용 방식이나 형태가 달라졌습니다. 경국대전, 고려시대의 법전에 따르면 모든 사모는 관직에 따라 모양과 스타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는 풍수학적으로 볼 때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상징하는 아이템을 남에게 빌려주는 것은 자신의 명예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전통적인 관념은 오늘날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식물. 식물은 가정의 화목을 상징하며 따뜻한 가정의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집에서 기르는 나무나 식물을 식구라고 불렀던 전통을 가지고 있었는데 베란다에 500원 동전을 놓는 것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이것은 그들이 식물을 단순히 장식이나 무생물로 보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식물은 가정의 일원과도 같은 존재였으며 이는 우리가 식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직접 돌보고 키운 식물은 이미 여러분과 깊이 연결되어 있고 가족처럼 여겨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식물은 그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에게 가져다준 행복과 만족감 등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식물을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주면 가정의 화목운이 깨질 수 있으며 심지어는 당신의 가정 내에서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오래된 가구에 대해. 가구는 우리 집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며 풍수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정의 행복과 안정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래된 가구를 타인에게 주는 행위는 그 자체로 가정의 분가를 의미하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한번 가구를 집안에 들여놓으면 그 가구를 절대로 바꾸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 가구를 버리는 것조차도 매우 꺼려했습니다. 이는 가구가 단순히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서 가정의 일원과도 같은 존재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가구를 처리할 때는 그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네 번째, 지갑. 지갑은 여러분의 재물운을 상징하는 매우 중요한 물건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부를 대표하는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은 주로 종이나 비단으로 만든 지갑을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지갑에 개인적인 문양이나 글을 새겨서 그것이 자신만의 아이템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개인의 소유권을 강조하고 재물운을 자신의 것으로 증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갑을 남에게 주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운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새 지갑을 선물한다고 해도 받는 사람이 나와 장례를 함께할 사람이거나 같은 경제적인 상황에 있는 부부나 가족이 아니라면 지갑을 선물하는 것은 큰 불예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을 주는 것은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5번째, 책. 책은 개인의 학식과 지식을 상징하는 중요한 물건이며 그의 중요성은 이론적 지식과 실제 경험을 모두 포함하는 풍부한 정보 소스라는 점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500원 동전이라는 것이 오히려 주의를 끌지 않으면서도 책은 단순히 소비용 읽을거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각의 식량을 제공하고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며 더 나은 이해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반드시 스승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귀한 선물입니다. 또한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이 친필 서명을 한 책을 선물 받는 것은 그 책이 단순한 글자의 집합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사상과 철학, 그리고 그의 가치관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는 더욱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러므로 책들은 나의 지식을 전수받을 제자들이나 나의 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함으로써 이는 곧 지식의 전수가 단순한 정보의 이동이 아니라 문화와 가치관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과정임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6번째, 납작한 물건이나 그림, 액자. 가구는 우리 가정의 에너지를 수납하고 있으며 각각의 가구마다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를 임의로 버리게 되면 이러한 행복과 평화가 손상되거나 깨질 수 있습니다. 만약 가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다면 그것을 적절하게 처리하거나 폐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턱대고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재활용하는 것을 통해 우리 가정의 행복운을 지키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불필요한 가구를 통해 가정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우리 가정 내에서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납작한 물건이나 그림, 액자 등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그 안에 특별한 에너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버리면 가정의 운이 깨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건들을 적절히 관리하고 신중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7번째, 망자의 물건에 대한 고려. 망자의 물건은 특별한 취급이 필요합니다. 그 원칙은 맑은 날에 이들 물건을 불태워 하늘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는 존중의 표현이며 돌아가신 분의 영혼을 위로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건들을 가볍게 무시하거나 아무렇게나 집안에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불길한 에너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집안 곳곳에 무심코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따라서 망자의 물건은 적절한 방법으로 잘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집안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그저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사랑, 그리고 마음의 의미를 전달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담긴 선물은 단순한 물건을 넘어 그 안에 담긴 의미와 사랑을 중시해야 합니다. 특히 명예를 상징하는 선물은 더욱 신중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것은 받는 사람에게 큰 존경과 존중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기억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절대로 함부로 남에게 주지 말아야 할 물건들에 대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물건들은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선물을 주거나 받을 때 항상 이러한 점을 기억하고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선물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물품을 전달하는 것 그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아야 합니다. 그것은 마치 마음을 전하는 행위와 같아 받는 이에게 기쁨과 행운, 그리고 복을 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선물을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줘서는 안 됩니다. 선물은 상대방의 기호를 고려하고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선물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되며 그것이 바로 선물의 진정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서는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 꼭 실천하시고 돈 때문에 힘든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 재물운도 함께 가져가세요. 선물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소중한 사람에게 행운과 복을 전하는 방법을 실천해보세요. 귀대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행운이 온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영상을 한 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